제가 컨설팅하는 방식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펭귄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소비자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핑크펭귄 전략은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달라 보이도록 만듭니다. 최초와 최고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무조건 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남과 내가 달라 보여야지 그게 가 되는 거거든요. 치열한 마케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서, 핑크펭귄. 이 책은 진짜 치열한 마케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서입니다. 대표님들이 그 마케팅을 생각할 때 어떤 네이버나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채널들의 어떤 노출만을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마케팅은 소비자가 행동하게 하는 게 그냥 마케팅인 거고요. 상위 노출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소비자가 그걸 보고서 매장에 가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핑크펭귄은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거, 내가 확연하게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도출해서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거입니다. 사실 제가 컨설팅하는 방식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저도 최근에 읽은 책인데 여기에 들어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감수를 하신 분의 글입니다. Another One은 무모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미 있는 거에서 그냥 또 다른 하나 유사하게 만든 거죠. 이 펭귄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Another One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책에서 무채색의 펭귄 수천 마리들이 아무리 서로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보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반 펭귄들은 저가격 전략으로 근근히 버티다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누구나 다른 경쟁자보다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 스스로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분명히 알아봐 주겠지라는 자기 중심적 생각은 철저하게 본인만의 생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우리 소비자가 사실은 우리를 수천 마리의 펭귄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더 좋아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펭귄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소비자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 서비스는 더 좋아요. 우리 제품은 더 발전됐어요. 우리는 가격도 싸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려. 뭐가 좋은 거지? 선택이 귀찮은데? 이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더 많은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자, 핑크펭귄 전략은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달라 보이도록 만드는 거. 달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마케팅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최초와 최고가 있는데 최초와 최고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무조건 최초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이 최초라는 거는 남과 내가 달라 보여야지 그게 내가 최초가 되는 거거든요. 자, 펭귄들이 서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 내가 더 좋은 서비스, 우리 제품이 더 좋다고. 근데 고객들은 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비슷한 제품, 비슷한 서비스, 비슷한 스토리로 그들이 내놓은 것은 단지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제가 강연을 가거나 컨설팅 회원분들한테도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가 다르시죠? 또는 음식 맛있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저희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웬만한 데 다 가봤는데 솔직히 저희께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부터 10명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소비자가 보기에는 펭귄 같은 거예요. 자기가 다 맛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저는 자산관리사입니다. 저는 치과의사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팝니다. 우리는 스시를 팝니다. 누구나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속한 업계의 다른 펭귄들도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당신과 여타의 다른 펭귄을 구별하지 못하는데요. 내가 순댓국 밥집을 하고 있어. 그럼 뭐가 다른가요? 하면은 12시간씩 사고를 오리고 있고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 업그레이드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라. 고객은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다른 빅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빅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only one 또는 최초, 남들과 다른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존재로 시장을 장악하라. 유일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펭귄 프라블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짝꿍은 어디에 있는 거지? 실제로 펭귄들은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한대요. 비슷해가지고. 웃기죠? 마치 수많은 펭귄 무리에 묻혀서 한 마리의 펭귄처럼 비슷해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종사자가 사실은 이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죠. 대표님들이 자꾸 원가가 오르는데 무슨 원물 가격이 오르는데 인건비가 오르는데 나는 메뉴 가격을 못 올리고 있어. 나는 이제 몇 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 또는 예기치 못한 핫한 상권이 생겨서 수요가 줄고 있어서 다양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해결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경쟁자가 들어올 걸 모르고 시작했습니까? 평생 나는 경쟁자가 안 들어올 거야. 이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했다면 아직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업은 당연히 경쟁자가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고 계속 뭔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업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걸 좀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를 팔면서 같은 부류의 스토리를 전하고 같은 유형의 행동 방식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몇 가지 미세한 차이점은 있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거나 잠재 고객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 한 무리의 펭귄처럼 그냥 보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펭귄의 문제, 펭귄 프라블럼이라고 합니다. 왜 빅 아이디어, 즉 남들과 다른 걸로 무장하는 펭귄은 그렇게 드문가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종사자들 상당수가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다르게 행하지만 조금 다르게 갈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세뇌당한 머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부러 세뇌당한 게 아니에요. 불행히 우리 모두의 뇌는 이미 세뇌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래요. 만약 누군가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물으면 당신은 무엇부터 말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고 있으면 이게 세뇌당한 거예요. 이미 고정관념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덫에서 그럼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생각하는 형태를 멈추고 독특한 빅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대신에 상황을 돌려놓고 고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고객에 대해 먼저 생각한다. 우리 다 고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 제품을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친절하게 구는 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쉽게 접근해 드린 거예요. 현재 나에게 가장 불편한 식당 누구죠? 또는 경쟁자는 누구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냥 뭐 사진빨이야, 마케팅빨이야, 거기 인플루언서빨이야.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해. 지금 대표님들이 욕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잘 되면 욕을 먹죠. 하지만 그 욕을 먹는 곳에 돈이 있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소비자의 취향,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사업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내가 파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좀 다르게 보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내가 그냥 움직이면 될 뿐이에요. 제일 성가신 경쟁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먼저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오히려 벤치마킹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시야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하려면 진짜 많이 봐야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둘 중 하나가 되기 싫을 때라고 해요. 남들과 같은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있지 않은가? 물론 각자 나름대로 몇 가지 미세한 차이점은 있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거나 잠재 고객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 한 무리의 펭귄처럼 보인대요. 경쟁자와 똑같아 보인다면 잠재 고객은 가능한 싸게 공급하는 쪽을 택합니다.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해도 결코 많은 이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월마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월마트는 가능한 최저가로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었죠. 그들은 이 약속을 토대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을 건설하죠. 하지만 최저가는 양날의 칼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저희는 맛있어요. 저희는 친절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 다른 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나의 진짜 무기가 우리 매장이나 식당이나 내 브랜드에 장착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천천히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